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국가직 7급 경제학 시험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전체적인 총평을 간단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험 보신 분들은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방직과 서울시 시험이 또 조만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답을 찾고 답을 맞췄다 이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고 출제 경향이 어떤가, 그리고 또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방향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다음 주에 자세한 해설을 좀 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오늘은 제가 뭐 오전에도 수업이 있고 또 수업하는 와중에 학원에서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보자, 빠르게 그런 측면에서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번 공부 안 하셨던, 시험 안 보셨던 분들도 아 이런 문제가 출제됐구나 같이 한번 보시고,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제가 해설지랑 같이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이제 절반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25문제니까 한 10문제 정도에서 한 15문제 그 사이에 계산 문제니까 이 속도를 많이 여러분들께서 올리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른 과목 문제들까지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다른 과목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 법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문들이 엄청 길더라고요. 경제학이 오히려 뒤에 있다 보니까 경제학은 보시면 알겠지만 짧게 지문이 끝나는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시간이 덜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평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스타일이 다른 시험들 있잖아요. 제가 국회직 8급 시험이라든가 간평사, 보험계리사,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요거를 지금 다른 5개년 기출문제를 강의로 올리고 있는데 느낌이 다른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도 비슷하게, 어쩔 수 없죠,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약간 모방을 한다거나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가복제하는 7급 국가직 문제 보는 것도 괜찮은데,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간평사 시험 문제 같은 것들도 많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국회직이라든가 다른 문제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문제들도 많이 보시고, 기출문제가 경작은 많잖아요. 기출문제 많이 보세요. 그냥 뭐 모의고사 해가지고 뭐 선생님들이 만들고 뭐 등등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결론은 하나입니다. 속도를 높이고 패턴을 좀 익혀가지고 무한 반복해라. 뭐 패턴을 익혀가지고 반복하는 게 속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그냥 이번 다음 주에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요. 자, 1번 문제는 간단한 거죠. 소득 분배 관련해서 진위계수를 중심으로 한 로렌츠 곡선, 그리고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인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풀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한 번만 보시죠. 자, 이거 페이오프 이용해 가지고요 내슈균형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슈균형과 죄인의 딜레마, 그리고 죄인의 딜레마가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상태에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다라는 거 찾는 겁니다. 내슈균형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공공재는 민간의 사적재랑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문이 선지가 짧네요. 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죠. 그래서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합한다. 그리고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한다. 뭐 그런 걸 묻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독점적 경쟁시장입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요. 그래서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최적 생산을 하게 되는데, 경쟁시장의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장기에는 이윤이 빵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R = MC인데 여기서 결정되죠. 그래서 P가 AC랑 똑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윤은 빵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요거죠. 평균 총 비용 곡선 이렇게 해요. 책마다 다른데 ATC 또는 AC라고 하면 그게 바로 효율적인 상황인데 효율적인 상태보다 생산을 줄이게 되니까 초과 설비가 존재한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도 난이도가 쉽습니다.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 수요함수 주어지고요. 그 다음 탄력성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P로 주어지게 되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구하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1인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P고 Q가 되면 요 정 가운데 여길 찾는 거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분모분의 분자 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삼각형의 비례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답을 찾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이거 ISL은 BP인데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변동환율 제도와 고정환율 제도에서 어떤 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거 찾으면 돼? 고재, 변, 금 또는 변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다만 아시면 거의 풀려요. 객관식에선. 그리고 이제 좀 난이도를 올리려면 왜까지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의 특성 그런 것들 뭐 늘 나오니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두 나라의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매력 평가설 요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물가는 외국의 물가 요거 변화율로 어떻게 씁니까? 요게 환율이야, 명목 환율.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명목 환율 변화율 다른 나라 물가 상승률 요거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용하는 거니까 뭐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표가 나오면 근데 시험장에서 약간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거 자주 출제되는 거 아시죠? 저기요 선생님 이게 시험범입니까? 맞아요. 뭐 그냥 일반적인 경제 원론책에서도 이제 들어가고 또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이 또 금융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곡선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책에서도 약간 심하게 넣긴 했는데 많이 보완해 놨으니까 그것 좀 보고 정리 좀 하세요.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이거 효용함수 불확실성화의 선택 나타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소득, 효용, 기대 효용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 두 점을 찾으십니다.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최대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해서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계산하는 거 뭐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x1, x2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효용함수 이렇게 돼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x1, x2 자 그럼 예산선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한계 대체율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MRS를 구하면 뭐 이렇게 된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x2의 단위당 1의 종량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선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갔네.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이제 새로운 점을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이 새로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종량세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요. 수직거리로 텍스를 구할 수 있고 물론 수평거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 길이에다가 각각의 가격을 곱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얼마인가 그런 거 찾는 문제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 이거 조르겐슨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유저 코스트 이거요. 이거 할 때요 명목이자율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질이자율로 바꾸지 마시고 물가 상승률에다가 감가상각률 요게 이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되는 것이죠. 알겠어. 그 정도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통화 공급의 전달 경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재산 부의 효과라든가 이자율 경로라든가 뭐 등등 환율 경로라든가 많잖아요. 네, 그 정도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한 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였고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과거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하니까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과거의 상품 묶음을 그대로 소비한다 하기 때문에 진짜 어떤 물가지수를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파세 물가지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거기까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문제에 기출문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탄력성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되는가, 그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소득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해서 상품을 분류하는 데 활용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 교육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교육 조건이 뭐야? 그치, 두 나라에 대한 MRT 기회비용을 찾으셔야 됩니다. XY라고 하면 값과 을곡입니까? MRT를 구하고, 두 나라의 MRT를 구합니다. XY 을곡을 구하고, 요 사이에 갔을 때, 그래서 크거나 같다 해서 요 사이에 갔을 때가 윈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렇게 딱 같아지면 갑국은 아무런 이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육 조건이 이렇게 했을 때 갑국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갑국이 수출국이 되는 것이고 을국이 수입국이 된다. X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 찾는 건데 보통은 표로 많이 주어지게 되고, 표로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 이게 노동으로 돼 있느냐 큐로 돼 있느냐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노동으로 돼 있으면 제가 파고드세요 전략을 쓰시고, 큐로 돼 있으면 올라타세요 이렇게 해서 기회비용으로 빨리 바꾸는 것만 체크하시면 금방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넘어갈게요. 자, 리카르디안 등가 정리,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세고전 학파 주장인 거 아시죠? 세고전 학파가 합리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서 공채를 발행했어. 그럼 그 국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다? 자산이 아니라 미래에 내는 세금이다 생각해서 부채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지금 세금 거두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금 거두겠다고? 쌤쌤이네. 그래서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리 합리적 기대, 똑똑한,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 같은 게 없고 제약 같은 게 없는, 유동성 제약이 없고 합리적 기대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국채를 부채로 인식을 해서 아무 영향 없네. 총수요 증가시키는 효과도 없고 이자율 증가시키는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영향 없어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세케인작파 이거 아시죠? 세케인작파는 가격 변수가 임금이라든가 이자율 같은 게 경직돼 있다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경직성 왜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이 가격 변수가 경직돼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아이 그냥 밖에서 보면 그렇잖아 했는데 새 케인작파잖아. 여기 새 케인작파 이 세자에 뭐가 됩니까? 예, 맞아요. 합리적 기대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 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최적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효용극대화, 이용극대화 같은 최적화의 원리가 밑에 깔려 있는데, 그런데 정부 정책에 왜 효과 있습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경직돼 있어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왜 가격이 경직돼 있어 하면은 뭐 메뉴 코스트라든가 등등등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직성 때문에 단기가 되고 AS가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실업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실업에 여기 나와 있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효율 임금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실업의 유형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거 어렵지 않은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구부러졌어요. 학원에서 바로바로 보내주느냐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테일러 준칙 이거 식 암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좀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해서 좀 쉽게 제공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수님 책에 경제언론 책에는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거시경제로 가면 수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객관식 문제 많이 풀어 보셨을 겁니다. 식으로 돼서 판단하는 거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이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어떻게 보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 객관식 교재 보면 간평사라든가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잘 체크해 두세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인플레가 올라가거나 여기 나와 있는 산출갭이 돼서 경제가 과열되면 어떻게 된다? 그치, 경제가 과열되면 뭔가 이자를 올려서 뭔가 이게 이렇게 진정시키는, 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에 포인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솔로 모형입니다. 이거 뭐 많이 얘기하죠. 1인당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CRS 때문에 양쪽에다 노동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요거 아시죠? 여기다 안 할 거야. 1인당 자본량, 여기가 전체 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공급과 관련된 게 SFK, 자본의 수요와 관련된 게 요거, 여기 주어진 정보가 뭐 감가상각률, 인구 증가율 있으니까 감가상각률, 뭐 기술 진보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균제 상태라는 거 아실 겁니다. 1인당 자본의 균제 상태 자본량이고 1인당 소득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황금률 아시죠? 황금률. 황금률이라는 것은 뭐야?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나와 있는 거랑 여기서는 N 플러스 감가상각률, 뭐 기술 진보는 없으니까 얘가 뭐랑 같다? 여기 NPK랑 같을 때 되는 거니까 요거 잘 체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계산 문제로 여기 솔로 모형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형화된 문제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21번 총수요 총공급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다 그러면 우상향하고 장기면 수직, 그런 얘기니까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함정을 막 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22번 요게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계 생산을 계속 해놨고 총 비용 있잖아. 우리 언제나 하듯이 목적식과 제약식 보시면 돼. 최대 산출량 이렇게 했는데 최소 비용과 같잖아요. 최대 산출량으로 해도 돼. 총 비용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거랑 RK, 여기 생산함수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물론 최대 산출해서 이거 제약식과 목적식 바꿔도 돼요. 여기선 바꾼 거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MRTS를 구하는 거지. MRTS LK 이거 구해서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 비율입니다. 여기 다 구해놨잖아. 그래서 주어져 있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R분의 W가 나오는 거죠. R분의 W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WR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개 식을 버무려 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다 주어져 있잖아. 여기 보면 1000은 비용을 고정시켰네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OL 플러스 10K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노동과 자본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점이 관련해서 시장 두 개, 다시장 독점입니다. 멀티 마켓 가격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선 총비용 관련된 한계 비용을 구해서 다시장 독점이잖아. 다공장 독점하고 똑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해서 두 개 시장에 팔려고 해. 그럼 저기 시장 1, MR1, MR 구할 수 있죠? 이 기울기 2배 가파르게 하면 돼. 55 마이너스 EQ1 하시면 돼. MR2. 자,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종 아니겠습니까? 같을 때가. 그리고 또 얘네들도 같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 요 한계 비용만 요거 두 개 합쳐졌다는 거 잘 보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MC와 MR1, MR2 요거를 이용해서 푸시면 돼. 그래서 이게 자칫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좀 연습 많이 하시고, 이게 시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산 문제인데 박스 있고 하면 부담이 커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좀 자신감 갖고, 물론 자신감을 가지시려면 반복해서 많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기 ISLM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IS가 기울기가 가파르고 완만한지, 언제 LM이 기울기가 가파르고 완만한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리고 가파를 때 우리가
정책 효과가 좀 크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거 Y는 CIG 요거 이용해가지고 여기 생산물 시장의 균형인 IS, 여기 화폐 시장의 균형인 LM 요거 이용해가지고 뭐 균형, 뭐 여기 보시면 물가가 변해서 균형 이자율과 균형 국민소득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제가 뭐 미시에서 몇 문제 나왔고, 그 필요 없어요. 미시에서 반반 나온다고 보면 돼. 미시 반, 거시 반. 국제경제는 거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엄밀하게는 국제경제가, 국제무역은 이제 미시에 속하는 거죠. 국제금융이 이제 거시에 속하는 거니까 미시 반, 거시 반. 그리고 뭐 어디 생산자 이론에서 뭐 몇 문제 나오고 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저도 총평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그냥 교과서에 있고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다 나오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출제 추세를 봐가지고 한 70점 목표가 아니잖아. 그게 가능한 한 문제를 다 맞춰서 90점 이상은 맞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한 절대 공부 시간 늘리시고 반복하시고, 그리고 자꾸 이론을 보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세요. 그래 가지고 감각, 속도, 패턴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 관련해서 뭐 난이도 문제가 쉽고 어렵고 뭐 등등 하고 미시 몇 문제, 계산 문제 몇 문제 그렇게 했는데 뭐 의미 없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바로 그냥 푸셔가지고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합니다. 자, 구체적인 해설이나 내용 그거는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해가지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말씀드리고, 다음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역시 출제 경향을 보니까 과거 공무원 시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간평사라든가 보험계리사라든가 국회직, 그리고 아주 난이도 좀 어려울 때는 회계사 문제도 조금 몇 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좀 약간 그건 과하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 커버를 하시면 충분히 경제학에서는 합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카페라든가 홈페이지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하셨고 또 좀 기다리시고 좀 쉬세요. 쉬시고 또 다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